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시행 전부터 가열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구직을 촉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자로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우선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국형 실업부조, 그러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이제 명명이 됐던데 이 제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는 4대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을 좀 보완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건강보험에는 이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 보호 제도가 있고요. 네. 국민연금에도 이제 아예 연금을 납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보험에서도 고용보험을 실제로 납부 못하는 또 하고 싶어도 할 이력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대상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 만 15세부터 64세까지 네. 그리고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매달 50만 원씩 한 6개월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이게 그 새로 뭐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은 아니고요. 네. 2009년 3월달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들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 2013년도에는 노사정 합의까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 이제 뭐 개편이 됐고요. 사실 1995년도에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고용보험이 나와서 그때 97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직 활동과 그것에 따른 이제 교육 활동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상호 의무 제도로 확장이 됐는데요. 뭐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네. 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재원, 그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네. 아주 디테일에 이거는 네. 승부를 해야 되는 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발전될까 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 낮은 구직자분들에 대한 지원 측면인 건데 사실 이분들이 실제로 돈이 없어서 구직을 못하는 건지 또 구직수당이 이들의 구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첫 번째 돈이 없어서 구직을 못하는 것이냐라는 네. 질문은 이제 이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도 네. 실제로 뭐 면접 보러 갈 차비도 없다든지 또 원서 쓸 돈도 없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자가 지금 한 70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그렇게 이런 많은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은 다시 직장을 다니고 싶은 욕구가 강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구직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네. 질문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가 있으면 그 동안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네. 뭐 최근에 연이어 있었던 자살 사건 같은 것들도 좀 방지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실업자들에게 생활비 좀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또 노동력이 재취업이 되면서 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조금 지원해주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취약층을 지원해주자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한 단계만 더 내려오면요. 있지도 않는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이라는 거 사실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게 최대의 복지 정책이고 최대의 부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뭐 나오는 숫자로 보면 굉장히 지금 암울한 숫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앞단계가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으로 온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된다. 그럼요. 예. 우리가 살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서 예. 막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찐 사람들은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히 나와야지 이것이 그냥 실업 부조로 해서 나오는 사람들 다 도와준다. 네. 내용은 좋지만 네, 네. 디테일로 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취업 성공 패키지 네.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했는가는 어떤 철저한 반성이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걸 이제 반영을 해야 반영을 해야 또,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뭐 부족하다고 눈에 보시는 띄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결국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해보면 1.6%에서 3% 정도의 뭐 고용 증가나 재취업 증가율이 나오는데 그거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대상자들이 이제 네. 저소득 구직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 그러니까 취약계층 중에서 과연 근로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될까? 왜 이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1분위 소득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1분위 소득자 중에서 노인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네. 그 외에도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이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로 국가가 지금 노동력 자체가 이제는 작년 2017년부터 네. 재작년이죠. 그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노동력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방금 최 고문님 말씀하셨지만은 일자리 창출이 문제인데 일자리 창출을 하려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건데 예. 일자리가 그냥 생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구직자라는 것은 일자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직자이기도 하지만은 노동력 공급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소비자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분들이 수입이 하나도 없고 경제활동을 못하면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위축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구직자라고 해도 이제 자산 제한은 이제 6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네. 5억 9,900만 원 자산 네. 있는 사람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으셔야죠. 그 뭐 기준은 정한 거니까 기준에 왜 5억 우리 9,900만 무상 원. 네. 급식할 때도 이제 뭐 재벌집 아들들도 해당이 예. 된다 그러는데 대상해서 그냥 무조건 이제 중위소득 50% 미만이 아니고요. 네. 이 실업 부조의 자격 조건 하나가 취업 경험이 있어고 구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해서 사실 이제 재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50만 원 과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나타낼 때 임금 대체율이라 그러는데요. 네. 지금 한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4인 기준으로 하면 245만 원인데 거기에 네. 50만 원이니까 한 15% 되니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효과를 있을 네. 수 있는가 등등 진짜로 이거 뭐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디테일에 승부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서 쭉쭉 내려오겠습니다만은 그분이 IMF가 지적했던처럼 이런 재정이 쓰일 때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연계되느냐. 지금 뭐 우리 재정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분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보완을 예. 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요. 6억 그 이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돈 많은 사람까지 주는 거로 이 느낌이 오는데 그렇게 보여져요. 네. 예. 그거는 전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 예.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2019년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는 170만 원, 2인 가구는 2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중위소득이 50% 이하니까 네. 한 달에 85만 원 내지 2인 가구는 145만 원 또 못 버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럼 이 그리고 자산 제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산 제한은 이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네네. 대도시 같은 경우에 기본 재산을 1억 3,500만 원을 빼고 네.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소득 환산을 정하는데 소득 환산율이 1.04%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6억 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간 총 소득으로 보면 네. 470만 원에 불과하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요. 예. 그래서 이 6억이 이하라는 이 기준은 적어도 뭐 집 한 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실업 부조의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지 그 돈이 많은 사람에게 그 부조를 예.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 또 문자 참여해 주고 계시니까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8611님, 땜질식은 아닐까요? 총선용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네요. 미봉책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2402님은 저소득층은 실직 이후 극빈층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끝자리 4141님은 퍼주기 정책은 사회주의 정치로 가는 것이다. 반대한다라고 또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실업급여라는 체계,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체계가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실업부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데는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급여 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이 실업 부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건강보험이 있지만은 거기에 보험료, 최소보험료도 못 내는 분들을 위해서 의료 보호 제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근로자가 2천만 명이 조금 못 됩니다. 네. 196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정규직들은 75%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정규직들은 64%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리고 나면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자영업자들, 또 일용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아무런 대책 없이 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꼭 필요한 제도인데 다만 너무 늦게 된 거, 또 범위가 너무 적은 거 이런 네. 것들은 이번에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실업부조 자체가 필요 없다라든지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요. 실업급여, 실업보험, 우리 거기는 사실 근로자하고 회사가 먼저 내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고요. 빠지는 네. 거죠. 이제 이 부조는 세금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과연 이걸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보면 놀란 거는요.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2, 3년 후에 수치를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네, 네. 그만큼 지금 추정이 어렵다든지 뭐 하여튼 계산을 지금 숫자 숨기기를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네. 숫자들이 좀 정확히 나오고 계속 이거는 진짜로 필요하신 분한테 가는 즉 이 연계 과정이 제일 중요한 제도인데 네. 사실 또 이거 나오면요 무슨 또 우리 건강보험도 꼼수 부려서 또 뭐 이렇게 또 받아내시고, 맞는 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뭐 자기 가족을 뭐 이 등재를 시켜서 받는다든가 이런 꼼수도 막는 방법 등등 이건 진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대비책들이 있을 때 네네. 굉장히 훌륭한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네네.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좀 의아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건을 강화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쪽으로 이게 지원이 될 수 네.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제 세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이 실업부조는 1891년 덴마크에서 시작했는데요. 네네. 덴마크 이런 거 사회보장제가 잘 잘 돼 돼 있습니다. 있죠. 근데 자, 그 뒷면은 뭐냐면 덴마크 조세 부담률이 47%예요. 우리나라는 21% 이제 그거 20% 넘었다고 지금 굉장히 큰 부담이 커진다. 파장이, 예, 얘기들이 많죠. 자, 이거 세금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되는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국민들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사실 뭐 말씀해주신 재원 부분은 항상 뭐 모든 정책이 나올 때 정부 정책이 나올 그렇죠. 때마다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그 실업부조 내용을 보면은 일단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35만 명 규모로 예산을 한 5천억 원 정도 드린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소득 기준을 더 확대해서 지금 50% 이하로 돼 있는 중위소득을 60% 이하로 확대를 해서 지원 대상도 더 늘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재원이 더 필요하고 그렇죠. 거기 그 재원은 사실 국민들의 혈세, 아까 말씀하신 21%에 나오는 다 혈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그 아까 지적하셨던 뭐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네네. 한 10배쯤 36만 명이 아니고 360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그런 걱정을 해야 되지만은 네네. 지금은 그야말로 고르고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조건을 통과해야지 주는 이런 제도라서 이미 기준 자체가 그럼요. 엄격하다. 너무나 취약한 분들이라서 예. 도덕적 해이를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이제 재정을 그러면 왜 국가가 주느냐 하는 건데요. 이 재테크를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냐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국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요. 경제는 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이제 정부가 있는데 있죠. 이 실업 부조의 최대 수혜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은 당장 이 부조 제도에 도움을 받는 근로자, 개인이 네.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실업 부조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소득 계층에 더 취업을 원하는 계층에
어떤 생활비 지원제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분들 36만 명과 그 가족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 내수의 진작으로 네. 경제 활성화로 되는데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산의 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못한 이유가 그 수출은 그나마 지금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내수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네. 이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건수를 찾아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어떤 정책이고 내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기업도 이것을 좀 더 기여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정으로서 그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다른 나라들은 실업 부조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다른 형태로 이게 전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최고문님께서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업 부조를 하는 나라도 실업 부조의 소득 대체율 26%, 38%, 뭐 이렇게까지 높은 나라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높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 조선산업 구조조정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법인 분할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또 그 대우해양조선이 뭐 이 쇠사슬로 그 네. 실사를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구조조정을 해도 노동자가 잘려서 먹고 사는 게 흑심 없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의 사회 안전망, 사회 보장 제도를 한다는 의미에서도 기업이 수혜자이기 때문에 또 국민 전체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의 예. 내수 활성화는 조금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네. 자 대상자 30만 명이에요. 우리 네. 5,500만 인구 중에 30만 명이 내수를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결국 2020년 가면 60만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작은 미약하다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거군요. 저희가 내수 활성화 이런 큰 이 그림을 갖고 목표에다가 가는 이 거는, 붙이면 안 네. 돼요. 복지 그리고 우리가 그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거기에 한정을 해야지 이걸로 너무 크게 거시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네. 우리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중요한 경제 정책인 것 같지만 너무 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암담한 숫자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네, 좀 네. 제가 이견이 있는데요. 예, 예. 실제로 아동 수당을 했더니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예. 그것을 특히 지역 그 바우처로 했더니 굉장히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네. 36만 명이 적다는 것은 이제 최고님이 또 동의를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이것을 점점 많이 늘려가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안전망에 싶습니다. 대한 강화를 해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끝자리 9700님이 재벌들은 취업 청탁, 노조들은 고용 세습 이것만 잡아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5천억 원 들여서 이런 거나 잡으세요. 그리고 내수는 국민수 8천만 안 넘으면 소용이 없어요라고 앞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좀 또 공감해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또 0519님은 제가 경력 단절 여성으로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했었습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인 것 네. 같은데요.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현재 있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밖에 또 다른 분들 보게 되면은 5277님은 국민 세금으로 구직자 도움 주는 게 왜 나쁩니까? 극빈층 전락은 막아야 합니다라고 또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208님은 국가가 국민 세금 가지고 포퓰리즘식으로 현금 지급하는 거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제 구조의 실행과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셨는데요. 네. 사실 여기서 지금 지적된 포퓰리즘에 대한 지적은 좀 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이번 정책이 나오고 나서 총선용 이제 퍼주기 아니냐, 네. 선심성 정책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가지고 총선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그것도 이제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 7월 1일부터 총선 이후에 시행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오히려 이거는 시행하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안 하면 표가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IMF 공고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확장적 정책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생산성에 투여되는 자금이 돼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것과 합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양호 고문 이상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